우리가 재수가 좋으면은 한 10년 후면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무은재 석자 교수라는 거는 뭐죠? 포스텍에? 네, 저희 이제 무은재 석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이제 연구자들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거고요. 무은재가 저희 초대 총장님 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는 그런 석자 교수 제도입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석자 교수 그러면 코가 석자다 이렇게. 그 젊은 교수들 코를 석자로 네. 뽑으시려고. 맞습니다. 무은재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그 김옥일 총장님 초창기 그 무은재시고 저희 그 김영길 총장님은 동생이신데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호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형님은 무은인데 무은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이 무한히 나간다 이런 뜻인데 총장님은 아버님 무슨 호를 지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져줬는데 자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쓴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치역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치역이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억이 아마 기억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호인데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동대도 무슨 치역제 석자에서 이런 거에서 젊은 교수들 코를 짝짝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장진아 교수님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이제 그 우리한테 이제 자기 소개를 갖다 많이는 안 하시고 너무나 많은 학과에 이렇게 편지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박성진 한동대 총장님이 굉장히 그 아끼는 그런 젊은 포스텍 교수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 좀 이렇게 살아온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우선 학사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이제 졸업을 했고 전공은 기계 설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는 이제 포스텍에서 대학원은 수료를 했고요. 포스텍에서 진학은 기계공학과 연구실로 분명히 갔는데 물론 저는 바이오가 붙은 기계를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일들이 뭔가 3차원의 가공 기술을 하시는데 이 가공한 거를 이제 치료하는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나 이런 데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연구실에 진학을 했고요.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시작하는 이제 수주했었던 과제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 연구자 사업으로 3차원 세포 프린팅 이제 과제를 선정이 되셔서 초창기에 잘 모르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르고 지내다가 이런 연구를 하게 돼서 이제 저는 되게 좋은 시기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실제로 기술 상용화를 한 뒤에 사회에서 사용이 돼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일깨워준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그동안 아주 많은 이제 마이크로 나노 가공들을 해왔는데 이 가공 기술들의 이제 끝판왕이 결국은 이제 조선업이나 이제 어디 중공업에 사용이 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연구실에 있는 기술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용이 되려면은 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이 사용을 해보지 못하다가 저희가 이 바이오 분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연구 개발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3D 프린팅 기술이었는데 이걸 임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물로 이제 얼굴 한쪽이 되게 함몰돼서 이제 삶을 살기 어려운 젊은 환자한테 아주 예쁜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기술이 아주 고난이도고 아주 막 저명한 기술이어야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뭐 초기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연구실을 세팅하면서 가장 큰 이제 괴로움이 입금되는 것을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연구할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괴로운데요. 마침 다행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3D 프린팅 기술로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프린팅 해내는 이 과정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에서 펀딩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어서 연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재 제가 이 바이오브릭스를 통해서 이 기술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루트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포스텍에 오신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분야로 뛰어들게 되는, 그리고 그 논문에 보니까 정환균 박사님 이름도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세요? 네, 저희 이제 학부 때 학생 시절에 저희 이제 연구실하고 정환균 교수님 연구실은 옆에 연구실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부터는 정환균 교수님이 수행하시는 많은 이제 과제들이 로보틱스인데 바이오 쪽 응용을 하는 로보틱스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여를 할 수가 있었고, 특히나 그 각막을 수술하는 로봇과 그다음에 제조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개발하는 영역 쪽에 컨트리뷰션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산물을 그 과제 기간 5년 동안에 저희가 비글견한테까지 좀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이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던 것도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그 후로도 교수님 팀과 같이 프린터를 더 이제 고급 기술로 진화시키는데 열심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반가운 게 이제 정환균 박사님이 포스텍 그 연구부총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제가 한참 한동대에서 이제 산단장하고 여러 가지 일할 때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과원 선배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서로 되게 친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장진아 대표이사하고 이렇게 특별한 연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때는 저는 이제 로보틱스 맨 처음에 할 때는 뭐 로보틱스 초창기는 정말 좀 어수선했거든요. 그래서 뭐 2축, 3축 뭐 이런 거 하고 뭐 산업용 로봇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구자들도 얼마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토픽으로 이제 그 변신해 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포스텍의 그 로보틱스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변신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히 이제 장진아 박사님 교수님께서 또 그 일에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3D 프린팅 하면서 이제 뭐 사람들 얘기 많이 하지만 맨 처음에 이제 봤던 게 저기 뭐죠? 이 턱이 녹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턱뼈가 녹아 없어지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티타늄으로 이거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사람 좀 해준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3D 프린팅이 인체에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인들 고관절, 그죠? 그거 나왔을 때도 그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그때 봤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한동대 어떤 그 기업가 또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업가인데 굉장히 그 액티브한 분이었어요. 장 대표님 굉장히 진실된 분인데 액티브한 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얘기했는데, 그분은 또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그 세포를 자기가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하는데,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그 발 같은데 이렇게 구멍이 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 회사를 해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 발세포를 배양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그 모양에 맞게 해서 거기다 끼워주면은 그 발이 살아나는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보다는 굉장히 정교하고 진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제일 문제들 되는 걸 다 건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10년 안에 굉장히 그 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장도 하셨죠. 그다음에 췌장, 인슐린 쪽 그것도 하시고,
암세포, 그 임상 쪽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욕심이 너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내는 그 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방식이나 네. 그런 것들은 어떠신지 좀. 네, 사실 이제 학교나 이제 연구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이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가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직접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으로 이제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돼서 그런 질환들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영역에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는지를 알 수는 좀 없는데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콜라보레이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인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본인들의 이제 기술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한테 별로 요청이 안 옵니다. 왜냐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한 2,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영역이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가 조금 문제인데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임상 선생님들과 접점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기술이 어느 건지를 잘 이해해야 이 다음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저희 학교는 의과대학은 없지만 학교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그다음에 저희 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만나 뵙고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선생님들께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임상에서 해결을 못하는 미충족 수요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기술들이 좀 탄생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협업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지금 집중해서 재미있게 하고 있는 영역은 소아외과의 대부분의 질환입니다. 소아외과는 아무것도 대안과 해결이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 희귀난疾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걸 막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기도 어려우니까 거의 손 닿는 걸 다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식도나 이런 장 부분들에 유착이 생겨서 짧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쨌든 늘려줘야 되고 장이랑 뭐 간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뭐 이제 황달 같은 것들이 결국은 담도 폐쇄증으로 이어지고 그럼 담도 폐쇄증 때문에 연결해준 이런 거 진짜 보면은 정말 그냥 아트시더라고요. 다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거 말고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찾는 게 지금은 좀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는 사람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항문이 없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그때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장 대표님이 이제 그 아예 만들어서 장착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제가 아까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심장 세포를 이렇게 모아놨더니 그 세포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렁벌렁 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장난 삼아서 취미생활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취미로 가능하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네. 저도 취미가 만만치 네.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고려대의 한동대 그 졸업생 하나가 고려대 교수가 됐어요. 의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뇌세포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뇌세포도 가령 전두엽 같은데 세포를 모아서 키우면 네. 얘가 그 우리 뇌에서 이제 알파파, 네. 베타파, 감마파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게 요즘 가장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 이제 연구 과제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소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지금은 과기부 교육부가 같이 하는데요. 그 국가연구소가 1년에 한 뭐 100억 정도 규모 되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10년 정도 과제이고요. 그 과제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루크리 교수님 하버드에서 이제 석학을 모시고 와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리드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하나의 축이 그 브레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브레인이 하나의 세포들, 단일 종류의 세포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브레인의 각 영역들을 실제 오가노이드로 만들어내는 연구를 아주 많은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해해내지 못해서 이게 진짜 포어브레인이 맞느냐, 여기에서 그런 특정한 이제 뇌파가 나오고 있느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업무가, 이건 저희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제 그 연구소에서의 프로젝트는 이 포어브레인이 뭔가 신호를 계속 내니까 전극으로 읽을 수는 있는데 이 전극이 얘한테 닿아서 방해해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나오는 걸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거를 접촉하지 않는 통 안에다가 오가노이드를 넣고요. 얘가 나오는 신호들을 아주 클리어하게 읽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되면 말씀하시는 이게 뭐 알파파냐 베타파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뭐 다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저기 서로 연결이 되면 그쪽 좀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제 좋았습니다. 그 센서는 다 그 개발을 해놨거든요. 네. 해놓은 상태인데 뇌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같이 그 협업하면 센서를 꼭 한번 오늘 굉장히 저는 건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거 네. 기분이 막 좋아지고 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저희 디지스테 후배 교수 하나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저기 어머니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와서 밥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을 하는데 무슨 약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디지털 메디슨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형님 어쩌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 뒤져봤더니 뭐 만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석 동의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피지컬 AI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에 바이오 프린팅 소재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상장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회사 소개 내용을 많이 이제 다루지 못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소재나 혹은 제가 연구 개발하는데 주로 쓰는 소재는 표현으로는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의료용 물질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히알루론산 같은 이제 스킨 필러 이제 제품들 같은 게 있고요. 콜라겐 같은 지혈을 하거나 수복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생체의 장기에는 못해도 2,000가지 이상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일 뿐이지 나머지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막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막에 있는 세포를 뺀 나머지 1,000몇백 가지의 프로틴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오늘 보여드린 심장도 심장을 전체 통째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세포를 다 빼내고 나머지 재료들을 하이드로젤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이런 프린팅이나 조직공학이나 여러 연구 분야에서 되게 좋은 재료다라는 각광을 받은 게 한 10년, 15년 정도가 된 것 같고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제가 학생 때 연구했었던 학위 주제가 이런 재료들로도 프린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게 그 연구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전 세계 어떤 학회를 가도 모든 분야에서 이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이 가장 좋은 재료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수준의 이 재료의 서플라이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지는 한 거의 16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연구실에서 이걸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한테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사서 쓰는 형태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별로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리스트하고 포스코하고 포스텍 세 기관이 같이 실용화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로
이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을 좀 자동으로 만드는 일종의 세탁기 같은 장치를 만들게 됐고, 그 장치를 가지고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그 창업을 한 지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글로벌리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몇 년 이내에 그 자리를 잘 이제 포지셔닝을 해내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인공 조직이나 장기들도 만들어서 좀 더 서비스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명환 포항시 전 복지국장입니다. 강연에서 오가노이드와 바이오잉크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 또 바이오 프린팅으로 장기를 만들 때 실제 장기와 똑같이 구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더 향상시켜 제작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이라는 소재가 저희들한테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 잉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살아있는 세포하고 이 세포를 감싸서 프린팅을 할 때 쓰는 재료를 통칭해가지고 바이오 잉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잉크젯 프린터가 종이에다가 뭔가의 염료를 가지고 프린팅을 해내듯이 똑같이 저희도 특정한 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같고요. 여기에서 쓰는 줄기세포를 이제 세포 하나하나씩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세포 하나가 마치 더 무럭무럭 잘 자라면은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가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노벨 생리화학상에서 약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개념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개념은 우리 모두의 그런 이제 피부세포 내지는 혈액세포를 일부 채취를 해서 여기다가 야마나카 팩터라는 아주 4개의 비밀스러운 팩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세포가 마치 전지전능한 세포인 것처럼 역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 40살을 살아왔는데 이 세포에다 그 팩터를 처리하면 얘는 갑자기 영세가 되는 그런 이제 마법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용 물질로도 현재는 막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품목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특히나 도파민을 계속 분비할 수 있는 도파미너지क 뉴런을 만들어서 이걸 여기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에다가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세포들을 하나하나 있으면 세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포가 이게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 세포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가지가 아니라 마치 뇌의 일부를 만드는 것 같은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을 보통은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포가 모여 있으면 세포의 군집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포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변해서 나는 뇌의 일부야 라고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가노이드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오가노이드는 이걸 막 키워서 우리 뇌만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뇌의 부분을 다 만든 다음에 저희는 프린터로 걔네들을 적재적소에 포지셔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뇌의 전체 영역을 다 만들 수 있게 될 테니, 프린팅은 그때쯤에 사용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파밀 대표입니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피부나 장기 같은 신체 조직은 구현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감정이나 의식, 나아가 영적인 영역까지 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걸 표현을 하다 보니 마치 뇌도 당장 만들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뇌의 아주 일부분을 그런 세포들을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프린팅을 하면 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프린팅으로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로 항상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이제 질문들이, 이건 제가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이제 쓰시는 분한테 이제 받았던 질문인데, 이게 뇌가 되면 나의 뇌와 이 뇌는 다른데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서 생긴 윤리적인 이슈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윤리적인 이슈가 오면 좋을 것 같은 정도로 이 기술은 아직까지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프린팅을 하는 연구기 때문에 이 세포가 하나하나 다 있어야 얘들을 다 조합도 해보고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서 뇌처럼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밝혀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뇌는 요 앞에 조금, 그다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런 요 아래쪽 부분 조금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고 나오는 뇌파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쳤을 때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느냐를 아직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 어떤 감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청 다양한 장기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감정을 정의하는 게 만약에 그 뉴로트랜스미터의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장에 있는 이제 세포들을 가지고 장처럼 만듭니다. 그럼 이 장은 아주 잘 만들면 얘네들이 세로토닌도 내고요, 막 히스타민도 내고요, 뉴로트랜스미터를 막 만듭니다. 근데 요거까지 만들었다. 아, 되는구나. 이 정도가 지금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뇌한테 처리를 했더니 뇌에서 어떤 시그널이 변화되는 것 같다를 관찰하는 정도라서 아마 이 각각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고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특정한 반응의 시그널로 인해서 장에서 나오는 그런 뭐 도파민이나 이런 양이 바뀌었을 때 아, 이게 비로소 연결이 돼서 서로 간의 그 장에서의 반응들, 미생물의 반응이 결국은 뇌에서의 그런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 멀리의 일이라서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이제 그 오가노이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좀 번역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 오이드란 말이 뭐 비스무리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휴머노이드를 로봇이라는데 인간 비스무리한 유사인간 이런 거고, 오가노이드는 네. 장기 비스무리한 이런 뜻, 유사장기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뇌 뭐 이런 뇌를 갖다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로 완전히 복제해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공상과학적인 얘기인데, 이게 사실 공상과학 그 문학하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이제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부인이 그 남편의 뇌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담아두는 그런 회사에 가서 이제 남편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큰 그릇에 남편이 뇌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뇌만 있으니까 좀 너무 그 미안하니까 눈만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제 남편 뇌하고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막 했더니 남편 눈이 이렇게 조그매졌다 뭐 이런 그런 소설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그 잘 아는 찰리의 초콜릿 공장인가? 그것은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엽기적인 소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와요. 하여튼 뭐 재미난 것 같고요. 남천희 유니올레미콘 대표입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표님이 연구하시는 분야와 실제 의료 치료 분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그 세포 한 마리, 이렇게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만 있어서는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엄지손톱 하나만한 요 정도 사이즈의 모든 장기의 경우에, 대부분의 장기의 경우에 요만큼 하나에 한 10의 9승계의 세포가 있습니다. 10의 9승계는 제가 한글로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는데 10의 9승계 세포는요 10억 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10억 개 세포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포 한 마리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뭐 치료나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지만, 세포가 아주 많아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스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조직의 개념이고요. 그 조직이 더 시스테마틱하게 큰 이게 집합체로 모여져서 그게 장기가 됩니다. 그 장기가 17가지의 이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그 시스템이 다 있어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계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17개의 파트가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조직 중에서 아주 일부만 봐도 10억 개의 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의 이제 역할 자체는 의과대학,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후의 수요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이제 활용하시는 유저인데 그 유저가 어떻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과정이 다 식약처의 인허가와 인증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시스테믹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종의 기업들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은 방법 자체는 이제 유저가 요구하고 저희는 만들고 그 유저가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돼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걸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 유저께서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이거를 꾸준히 푸시하고 꾸준히 연구를 해내야만 겨우 한 개의 제품이 등록될까 말까 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그 포럼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굉장히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오늘 같은 이 모임이 그 한 19세기, 18세기 뭐 이때 이제 영국의 클럽이나 유럽의 살롱 같은 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현역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자기의 언어를 막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청중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저 단어조차도 좀 생경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어떤 문화의 충돌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또 굉장히 그 큰 브레인워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발전했던 그런 우리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뭐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이 뭐 엔진을 들고 와서 막 보여주고 뭐 이러면 그때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쟁기질하는 사람이 엔진 보면 뭐 황당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사회가 변모했던, 그래서 영남 경제 리더스 포럼이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 소화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품격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진 아너스금융 지점장입니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미래 의료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나 국가 차원의 협력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뭐 세포, 그러니까 뭐랄까 신약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주도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 글로벌 빅파마 주도의 그런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신약을 평가하는 모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이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미국과 유럽 큰 이제 그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무도 이제 차지하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가 재생의료의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진입하고 검증해 내기도 너무 많습니다. 허들도 많고요. 이제 미국이 가장 강도 높은 인허가 체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더 어려운 건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야 가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일본에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기관에서 제품의 품목 승인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신약 하나가 품목 승인을 받으려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52명 임상시험 해가지고 품목 승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희귀하면서 그만큼 뭔가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많은 이제 국가 과제들을 저희도 뭐 지원하고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데 한 이제 과기부 사업들,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사업들 이런 데에서는 이런 인체 조직 장기를 5년 이내에 임상에 이제
이제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게 지금 현재 그런 인허가 체계를 다 따라가자면은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다 우회할 수 있다라면은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연 50억에 3년 과제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50억을 받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약간 도박처럼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개선이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는 엄청 이제 적극적으로 푸시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법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영역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동안 그런 IT 붐일 때 규제 외에서 디지털 메디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빠르게 진입을 했었던 것처럼 재생의료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연결돼서 가야 하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직접 넣고 여기서 생사를 거의 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레저베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 임상도 마찬가지죠. 네. 이 약을 먹고 내가 사망하더라도 오케이 이런 네. 걸 해소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그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지 않으면 연구자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 값을 해야 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재원 영남경제신문 취재국장입니다. 초기 3D 프린팅 기술은 소재의 안전성이나 유해물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체 장기를 제작할 경우 이러한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검증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게 재료에 어떤 재료를 그 과정에 쓰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머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폴리머가 필라멘트 형태로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이게 공급이 되고, 그걸 저희의 프린터에다 꽂아서 얘를 열로 녹여가지고 이 프린팅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플라스틱에 그 갇혀져 있는 그런 증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증기가 생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루를 가지고 프린팅을 하는 것도 가루로 초반에 이제 큰 통 안에다가 가루를 잔뜩 넣고요. 외부에서 본드를 이렇게 칠하면은 그 폰드 칠해진 부분만 딱 굳고 나머지 가루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걸로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분진들이 되게 몸에 안 좋고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프린팅을 하는 그 시설에는 이제 무조건 100% 퓨물, 그 후드를 다 설치하기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 환경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보통 폴리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증기나 분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프린팅을 할 때 그 아주 이제 고도의 클린룸 환경에서 하게 되고요. 무균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 같은 이제 연구나 혹은 제품의 조건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공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에서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로 프린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환경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가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저희들도 3D 프린터 막 사다가 이제 깔아놓고 뭐 프린터인데 뭐 그러면서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프린터들이 갑자기 이만큼씩 자리를 차지해서 아주 무슨 옥황상제 비슷하게 실험실에서 조그만 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프린터 좀 없애자 뭐 그래가지고 프린터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막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오늘 우리 장진아 교수님 오늘 너무 또 어려운 주제인데 본인이 다 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또 그 진심이 우리가 다 느껴져서 우리가 좀 우리 장 교수님 앞으로 잘 되기를 좀 축복하는 그런 다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